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빼빼들 신체적 행동의 기억을 통해서 개념을 잡게 되는 것이 대상이라는 건데, 이 대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동시에 대상을 움직여내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대상이라는 개념이 발생이 되죠. 근데 그 작용과 반작용, 움직여지고 움직이는 것을 액션과 리액션으로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액션과 리액션은 행동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 대상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죠. 행동은 대상에 의해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지금 좀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거 지금 이 가지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이는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 피부에 닿는 바람의 감촉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를, 바람이 어느 정도 세기에 어느 정도 어떤 질감에 어느 정도 습기에 바람이 내 몸에 닿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이렇듯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에 부딪혔을 때, 혹은 바람을 이 거스르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바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 대상을 이해하고 인지한다고 하는 건 곧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대상을 통해 나타나게 되니까, 대상과 행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붙어있는 관계죠. 네. 이 얘기 좀 어렵죠.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 안에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뱉고 있다. 근데 공기라는 것은 내가 숨을 쉬고 이 폐로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고 있는 이 반복 활동을 통해서 공기라는 것이 인식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갔다든지 완전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숨을 못 쉬고 답답해져서 여긴 공기가 없어, 공기가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행위를 통해서 공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게 되고, 대상이 있어야지만 행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호, 보완, 안무, 두 개의 관계가 필요 불가결한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비가 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빼빼대를 통해서 아니다, 비가 많이 온다. 빼빼대를 통해서 대상과 행동에 대한 개념을 익혔다면, 이제 드라마라는 개념을 몸으로 이해하는데, 그 드라마를 이해시켜주는 교육 도구가 에튜드입니다. 에튜드, 근데 프랑스 말이거든요. ETUDE에 ETU의 위에 살짝 점이 하나 찍혀진 프랑스어로 표기가 돼요. 네, 근데 영어로도 표기가 되고 한국말로도 표기가 되고, 러시아 사람들도 에튜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이게 우리가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말하고도 발음은 비슷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튜드라고 얘기할게요. 에튜드는
뭐 연습, 뭐 클래식계는 연습곡, 그다음에 뭐 미술계에서는 습작을 얘기하는데, 지칭하는데, 스타니슬라스키는 이것을 본 공연을 위한 준비되어진 연습, 즉흥극으로 의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준비되어진 즉흥극이라는 건데,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는 연습이 되어졌다는 거죠. 무엇을 연습했느냐? 반복했다는 거죠. 연습이라고 하는 건 반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라고 하면 기승전결 드라마라고 할게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 부딪혀져 갈등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드라마라고 한다면, 에튜드는 드라마성을 반드시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죠. 네. 요걸 더불어서 에튜드의 종류라고 하면은 1인 에튜드, 2인 에튜드, 3인 이상의 그룹 에튜드가 있고요. 그리고 침묵 에튜드, 네. 말을 하지 않는 뭐 무언 에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기본적으로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에튜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소설 에튜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희곡과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역으로 하는 에튜드가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저는 다 스타니슬라스키 연기원에서 배웠죠. 저는 2인 에튜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가 시간제 학생으로 공익근무 하다가 도중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제가 선빈이랑 제 친구 김선빈이랑 같이 2인 에튜드를 했던 게 기억나고, 이 에튜드를 제가 했었던 에튜드를 설명을 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에튜드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선빈이하고 저는 나이가 같았어요. 78년생 나이가 같고, 둘 다 남자고. 그래서 이 동갑내기 두 친구가 이 연기원이라는 곳에서 동기로 만나서 일어나는 일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선으로 출발하는 에튜드니 실제 있는 나의 입장, 처지, 신분을 활용한 거죠. 그리고 둘의 관계도 활용을 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 둘이 짠 에튜드는 가상의 상상을 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실제화하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실제처럼 연기한 거죠. 네. 그리고 약 시간은 10분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서 친구 간의 우정과 뭐 갈등을 소지한 에튜드를 했었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내가 한 여자 후배랑 했었는데 은옥이었던가? 은옥이었던 것 같아. 은옥이랑 같이 한 에튜드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제가 오빠였고 은옥이는 저보다 몇 살 어린 여자였는데, 이 둘이 학교 선후배 관계다. 근데 대학교 MT를 갔다. 근데 MT 중에 둘이 서로 좀 호감을 갖고 있는 관계였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술을 사러 슈퍼에 가게 되었다. 슈퍼에 가서 술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던 중 제가 은옥이에게 노래를 부르고 고백을 하며 키스를 시도한다. 하지만 은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서먹해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MT 장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에튜드였어요. 그것도 10분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목이 우리가 키스라고 정했던 것 같아요. 에튜드는 반드시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2인 에튜드를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소설 에튜드에서는 김약국의 딸들, 박영리의 소설이죠. 김약국의 딸들에서 제가 기두 역이었던 것 같아요. 기두가 이제 저기 부둣가에 사는 통영에서 부둣가의 어부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에튜드를 준비하려고 김약국의 딴들의 배경이 되었던 통영, 충무, 동일한 곳인데, 네, 거기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게 소설 에튜드를 했었고, 역으로 하는 에튜드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 교육하면서 지금 뭐 갈매기 하고 네,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스스로 만든 워크숍에서 갈매기의 뜨리꼬린 뜨레플레프를 에튜드화 했었고, 다음에 연출을 할 때는 유리동물원으로 연출을 할 때 사람들에게 역으로 하는 에튜드를 교육을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순서가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소설을 사용해서 역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고, 왜냐하면 소설은 지문이 많고 간접적인 묘사, 심리 묘사가 많기 때문에 역의 행동을 찾기가 수월하죠. 근데 시곡은 그 지문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고 대사 위주로, 그리고 작은 몇 개의 지문들만 이루어 있잖아요. 거기서 스스로 역의 행동의 원리를 찾아서 행동을 찾아내야, 행동을 구현해야 하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사전 단계로 자신으로 출발해서 소설을 거쳐서 시곡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게 에튜드의 에튜드의 단계입니다. 네, 좋습니다. 에튜드는 제가 연기원 시절에 최영진 선생님한테 가장 인상 깊게 교육을 받았던 것은 충돌이라는 거였어요. 충돌. 특히 2인 에튜드에서는 목적이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상대의 행동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고, 나의 행동이 상대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어서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이 뭐 말로도 부딪힐 수 있고요, 몸짓으로도 부딪힐 수 있고, 혹은 뭐 대소도구를 이용하는 면에서 부딪힐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부딪힘으로 해서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심리적 갈등, 외적 갈등, 갈등이죠. 갈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근데 갈등을 느끼면서도 갈등을 통해서 목적을 더 강화하게 된다. 왜냐면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데 부딪히면은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유지하면서 행동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혹은 목적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목적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라는 또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예,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좀 혼동해서 쓰긴 하는데, 너 꿈의 목표가 뭐야? 라는 말과 너 이거 하는 목적이 뭐야? 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가 조금 다르죠. 저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언어는 무엇일까 먼저 풀이를 하자면, 목적은 자기의 욕망, 욕구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건 뭐 심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욕구,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그렇게 자기가 얻음으로 해서 목적을 이뤘을 때 그 다음에 나의 상태라는 걸 목표로 잡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화살을 쏠 때 과정에 맞추고 싶다는 게 목적이라 하면은, 이 목표는 그 화살에 있는 정중앙 점이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에튜드에서는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을 쏴라
맞춰라라고 하는 것이 이 당사자를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럼 목적을 갖고 움직였을 때 결국 이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몸이죠. 몸, 신체죠. 그래서 스타일사이클 연구론을 신체적 행동의 연기법으로도 축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몸입니다. 느낄 수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는 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상태, 몸의 상태라고 얘기한 거는 목적을 이루어져서 내가 뭐 기분이 좋다든지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만족감을 얻었다든지 안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몸의 상태로 판단 기준으로 삼자라고 해서 목적과 목표를 그렇게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을 했고요. 목적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나의 목적을 방해하는 벽이 장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장애는 물건, 생각 혹은 타인이 장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장애를 통해서 장애에 부딪혔을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사건이라고 말할게요. 이 사건은 갈등을 동반하는데 그건 심리적인 거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행동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나의 목적과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명확해지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에튜드의 요소를 말씀드린 건데, 이건 자신으로 행하는 에튜드나 역으로 행하는 에튜드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어진 상황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사가 필요합니다. 전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 에튜드라는 이 상황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것을 경험해 왔는가. 그리고 난 주어진 상황은 이 현재 에튜드가 벌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공간이겠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것이 정확해야지 에튜드를 꾸미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전사, 상황, 목적, 목표, 그다음에 대상, 장애, 사건 이라는 용어를 갖고 1년 넘게 여기서 에튜드를 해봤어요. 근데 배우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해서, 그래서 용어를 좀 보강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가 과제라는 말입니다. 과제. 스탠스 용어죠. 과제, 궁극 과제라는 것도 있는데, 과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 과제예요. 이 과제는 이번 주까지 끝내야 돼요. 라고 하는 책임, 의무, 행동의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목적이 뭐야? 야,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라고 라는 말보다는 과제를 수행해라. 과제를 해라. 과제를 행하라. 또 과제를 실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 당사자로 하여금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제는 주어진 거기도 하지만 이 과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이제 궁극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하유 본이
배우 본인의 궁극과제와 역의 궁극과제가 연결되는 순간 또는 일치하는 순간 아주 인상적인 연기가 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 펼쳐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슴 뛰면서 봤었던 스크린 속의 그 배우들의 연기는 자신의 궁극과제와 그다음에 스크린 안에서 움직이는 역의 궁극과제가 일치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네. 그래서 에튜드를 통해서도 자신의 과제와 역의 과제가 일치하는 순간을 제가 이끌어내도록 많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설 에튜드를 좀 얘기해 볼까요? 소설 에튜드.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소설 에튜드를 시행하면서 일본 소설을 처음에 썼었어요. 나니모노. 나니모노는 누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호노 아까이노 호호, 야와라카이 호, 부드러운 볼 이라는 것도 둘 다 나우키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딱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소설을 읽고 다음에 일본어 판으로 원작으로 학생들과 공유를 하며 했었죠. 야와라카이호 부드러운 볼하고 나니모노는 일본 사람들이 뭐 자국 소설이니까 공감하기 쉬운 면이 있는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는 행동의 정도가 좀 약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일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고 밋밋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드라마가 너무 약해. 등장인물의 과제가 너무 약해. 등장인물의 지금 갈등이 너무 약해. 너무 옅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큰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스타사키 시스템을 일본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할 게 아니고 한국식에 의한 한국적 연기 방법론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K-액팅이라는 말로 내가 이 연기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점점 달리 하면서 한국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후보로 올렸던 게 이 한국 소설은 일본에 좀 알려져야 됐고, 그리고 일본어 번역본이 나온 소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가니하고 82년생 김지영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네. 그 중에 결국 82년생 김지영을 골랐습니다. 페미니즘의 대표 소설이죠. 네. 그리고 한국의 82년생이면 저보다 4살 어리잖아요. 한국에 제가 겪었었던 현대사 가 고스란히 잘 반영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수월했고 공감되는 면도 많았고요. 그리고 나랑 동시대를 살았었던 나보다 4살 어린 여자들은 이런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간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일본도 그게 이제 일본에서 꽤 화제가 된 소설이거든요. 한국 소설로서는. 그래서 82년생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하치주 니넨세 김지영이 동일한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소설 에튜드로 시도를 해봤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니무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 이거를 하고 다음에 갈매기 어떤 씬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소설 에튜드하고 희곡 에튜드 2개를 한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소설과 갈매기는 러시아 희곡이니까 러시아의 희곡 둘 다 외국 작품이기에 이질적인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새삼스러웠어요. 나한테 가깝고 친숙한 것이 이들에겐 낯설고 먼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들에겐 80년생 김지영이나 최후배 갈매기가 다르지 않구나. 다 이국의 세계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친숙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경험하지 못한 이국적인 세계와 작품을 통해서 행동을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점 기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일본인 자신으로 출발한다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걸 다 형태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만화가 그러하죠. 네, 만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그러하잖아요. 딱 그림이잖아요. 그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라뽀란 말이 있는데 텅 비어 있단 말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인간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어요. 네. 이거는 생과 사가 한순간에 좌지우지되는 이 자연재해의 섬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허무주의가 만연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쿠라와 벚꽃 한때 다 떨어져 버리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만개하고 아름답게 떨어져 버리는 이 사쿠라를 보면서 죽음을 또 생각을 하듯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는 그래서 일본인들이 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자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외국의 캐릭터를 왜 그렇게 동경을 하고 한편 집착까지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가 있는 혹은 아예 미지의 세계, 일본이 아는 이 미지의 세계에서 또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한국 소설을 계속 소설 에튜드의 재료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오랜만에 최홍진 선생님 만나서 소설 에튜드를 명지전문대에서 수업하시는 걸 보고서는 그때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해방 일기를 쓰셨거든요. 그거를 재료로 쓰셨는데 그게 이제 현대 배경이 아니고 6.25 전쟁 이후의 삶을 다뤘으니까 50년대 60년대를 다룬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 같은 주된 주인공이 스토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어서 이걸 왜 선생님이 택하셨지? 라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은 이 작품에 등장인물이 나오는 양이 적더라도 그 양과 빈도가 적더라도 관계가 촘촘하게 이루어진 등장인물들 간에 서로 간의 관계가 촘촘하게 이루어진 소설을 지향한다. 생각해보니까 옛날 김약구의 딸들도 그러했잖아요. 예. 등장인물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제가 관계를 통한 연기, 우리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저 또한 그 배우의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관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는 그 작업을 소설 에튜드에도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2016년도에 강양원 선생님 그 아카데미에서는 한강 소설 작가의 단편 모음집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강에 소녀는 온다라든지 이런 작품이 좀 채식주의자라든지 이런 작품이 일본에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소설 에피소드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참이에요. 네. 오늘 수업을 완전히 18회 수업을 마치고 오늘 후리카이를 뭐라 하죠? 합평회? 네. 서로 간에 혹은 반성회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무엇을 느꼈고 는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3시간 동안 가졌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한편 되게 그 보람되고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이들이 에튜드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에튜드가 정말 중요하다. 아주 도움이 되었다. 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 체험 에튜드를 통해서 역의 행동을 체험하였다 라고 하는 제 언어를 빌려 써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람된다. 막연하게 역을 연기한다, 역 속에 들어갔다, 역을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닌 역의 행동을 체험한다라는 이 구체적인 이 개념을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희곡도 한국 희곡을 언젠가는 하고 싶은데 아직 잘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나마 지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2희곡 지금 이렇게 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갈매기하고 유리동물원이요. 뭐 명작은 늘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명작이니까 네. 한국 희곡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한 현대 희곡 일한 연극센터에서 매번 발행하는 희곡 선집이 있긴 한데 제가 딱히 한국 희곡에서 큰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근데 내가 시야를 좀 달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갈매기나 유리동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러시아의 명작보다도 여긴 연극학교가 아니니까 한국적인 거를 체험을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드라마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국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저기 찾아봐서 이번부터는 한번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라고 하면 이제 가을 학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빼빼드에서 개념을 잡은 행동이란 개념이 애들을 통해서 어떻게 체험을 시키고 결국 역을 통해서 하는 에튜드를 통해서는 구상화, 구현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제 경험담을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